우리는 흔히 따뜻한 집에서 먹고 자는 강아지를 보며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이 다정한 착각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고 영문도 모른 채 주사를 맞아야 하는 존재. 왜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가장 많은 것을 조용히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94%. 최신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보호자의 스트레스 채취를 10번 중 9번 이상 정확히 감지합니다. 내 슬픔이 곧 아이의 슬픔이 되는 셈이죠. 종이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선물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의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녹초가 된 몸을 겨우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섭니다. 리드줄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아이의 눈망울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데? 속으로 한숨이 새어나오지만 그 반짝이는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 결국 우산을 들고 문을 엽니다. 축축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터벅터벅 걷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김없이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 걸까? 내가 정말 좋은 보호자이긴 한 걸까?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어본 감정입니다. 출근길 현관에서 돌아보는 아이의 눈빛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퇴근 후 지쳐 소파에 쓰러지는 자신이 한없이 미안해지는 순간들. 마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곤 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강한 죄책감이라는 것.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감정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상대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미안함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과학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22년 영국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 연구팀에 따르면 강아지는 보호자의 스트레스 채취를 94%의 정확도로 감지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아이는 이미 냄새로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던 겁니다. 곁에와 턱을 괴던 그 행동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아픔을 말없이 나눠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아이를 택했습니다. 피곤해도 산책을 나갔고 비가 와도 병원을 찾았으며 간식 하나에도 성분표를 꼼꼼히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그 수고를 아이는 전부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해주세요. 그 감정은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푹신한 소파 위에서 내 발을 하늘로 뻗고 세상 편한 자세로 잠든 강아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에어컨 바람이 솔솔 부는 거실,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맛있는 밥, 심심하면 던져주는 장난감까지. 이 모습을 본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야, 개팔자가 상팔자네.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나마 아이의 삶이 평화로울 거라 안심하지요. 그런데 잠깐, 강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집이라 해도 내가 원할 때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다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누군가 데려가 줄 때까지 참아야 하고, 먹고 싶을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먹어야 합니다. 밖에서 흥미로운 소리가 들려도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1967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유명한 실험을 통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생명체는 결국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 앞에서 낑낑거리던 강아지가 어느 순간 조용히 제자리에 눕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얌전해졌다고 해석하지만 어쩌면 그 침묵 속에는 작은 체념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0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대규모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00마리 이상의 반려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중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 시간이 30분 미만인 강아지들은 불안 관련 행동을 보일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유의지의 박탈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였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양보한 채 살아갑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갈지
야생에서라면 스스로 결정했을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문 너머 세상을 향한 조용한 그리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올려진 강아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동물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낯선 사람의 손이 몸 이곳저곳을 만지고 갑자기 날카로운 무언가가 피부를 찌릅니다. 아이의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누군가 단단히 붙잡고 있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주사가 무섭고 검사가 두렵지만 이것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가위가 귀 옆을 스쳐도 웃으며 앉아있을 수 있는 건 머리가 예뻐질 거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왜라는 설명이 있고 그 설명이 공포를 견딜 만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이 맥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곳에 끌려가 결박당하고 아픈 일을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위로도 없이 말입니다. 2022년 영국 링컨 대학교의 동물행동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한 강아지 120마리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진료 전 대기 시간에 보호자와 충분한 스킨십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맥락을 언어로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보호자의 차분한 존재감만으로도 공포가 완화된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병원이나 미용실에서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를 버릇없다거나 서열이 무너졌다고 해석하며 혼내곤 합니다. 하지만 동물행동학자들은 이것이 공격이 아니라 간절한 방어라고 말합니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제발 그만해줘. 이빨을 드러내는 그 얼굴 뒤에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는 평화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공포를 견뎌야 하는 존재. 그 앞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손길로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활기찬 거리로 산책을 나섭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우리에게는 그저 도시의 익숙한 배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옆을 지나칩니다. 순간 강아지가 화들짝 놀라 보호자 뒤로 숨어버립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지요. 인간의 뇌에는 선택적 주의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이에요.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친구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이 기능 덕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음을 걸러내는 보이지 않는 방음벽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뇌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야생에서 포식자의 발소리를 놓치면 곧 죽음이었기에 모든 소리에 즉각 반응하도록 진화했지요. 덕분에 아이들은 인간보다 4배 먼 거리의 소리를 감지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고주파 영역까지 포착합니다. 문제는 이 예민한 청각에 필터링 기능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도심의 모든 자극이 걸러지지 않은 채 뇌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없이 공사장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드릴 소리, 망치 소리, 트럭 소리가 동시에 귀를 때립니다. 5분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장이 빨라지겠지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201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수의대 연구에 따르면 도심에 사는 반려견의 약 40%가 소음 관련 불안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천둥, 불꽃놀이뿐 아니라 청소기, 드라이어 같은 일상적 소음에도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지요. 그런데도 보호자가 리드줄을 들면 아이들은 여전히 현관으로 달려옵니다. 무서운 세상인 줄 알면서도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감각의 폭풍을 견디면서도 끝내 우리 곁을 지키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요즘 아이가 부쩍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보호자가 외출 준비만 해도 낑낑거리며 따라다닙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미친 듯이 짖고 돌아와 보면 방석이 갈기갈기 찢겨 있기도 하지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우리는 훈련이 부족해서 혹은 아이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0년 헬싱키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서 분리 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94%의 정확도로 감지하고 그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만성적으로 불안한 보호자 곁에서 아이의 뇌 역시 만성적인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에서 살펴본 선택권의 부재, 3장의 맥락 없는 공포, 4장의 감각 과부하까지 이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이 겹겹이 쌓이면 아이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누적됩니다. 인간으로 치면 만성 불안 장애나 복합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미국 수의 행동학회 AVESAB에 따르면 행동 문제로 의뢰되는 반려견의 약 70%가 근본적으로 불안 관련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짖음, 파괴 행동, 공격성의 이면에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는 간절한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신호는 종종 버릇없음이나 지배욕으로 오해받고 더 강한 훈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를 고치려 하기 전에 그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독 분리불안을 겪거나 예민하게 군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아이만의 마음의 병일지도 모르니까요. 간식을 들고 다가가자 강아지가 신이 나서 뛰어옵니다. 귀여운 모습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플래시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계속 셔터를 누릅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을 카민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진정 신호이지요. 강아지들이 상대방에게 나는 위협이 아니야. 그러니 긴장을 풀어줘라고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하품을 하거나 입술을 핥거나 몸을 부르르 떠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이들은 말 대신 온몸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오해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왜 눈을 안 마주쳐라고 답답해하고 하품을 하면 지금 졸린 거야? 라고 웃어넘기지요. 아이가 보내는 간절한 소통의 손짓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결국 더 강한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보이는 것.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그건 말입니다. 2019년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 연구팀은 보호자와 강아지 80 이상을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카밍 시그널에 즉각 반응하며 행동을 멈춘 보호자의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격적 행동 빈도가 현저히 낮았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싫다는 표현을 존중받은 경험이 쌓이자 굳이 더 강한 거부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종이 다른 존재와 함께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번역의 과정입니다. 내게 편한 것이 아이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지요. 서열을 세우고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 하나의 생명체가 가진 고유한 경계와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이 아닌 존중이며 반려견의 인격, 즉 견격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산책입니다. 오늘 저녁 산책을 나갈 때 평소처럼 목적지를 정하고 앞장서지 마세요. 대신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세요. 리드줄을 여유롭게 잡고 아이가 먼저 방향을 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어떤 전봇대 냄새를 맡을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를지 2021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 주도의 스니프 워크를 한 그룹은 귀가 후 심박수가 더 빨리 안정되었고 문제 행동도 줄었습니다. 두 번째, 3분 명상 터치입니다. 하루에 단 3분 아무 목적 없이 아이와 함께 있어주세요.
훈련도 놀이도 간식도 없이 그저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아이의 심장박동을 손끝으로 느끼고 내 호흡이 천천히 느려지는 것을 감지해 보세요. 이 시간은 아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져야 그 평온함이 아이에게 전해지니까요. 세 번째, 안전한 거절권입니다. 아이가 싫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존중해 주세요. 고개를 돌리면 카메라를 내려놓고 몸을 피하면 쓰다듬던 손을 거두어 주세요. 이것은 버릇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내 일사가 존중받고 있어라는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아이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 유모차를 타야 하는 늙은 반려견이라도 괜찮습니다. 바깥 공기를 코끝에 느끼게 해주는 것, 3분 동안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 힘들어하면 멈춰주는 것, 이 작은 선물들이 모여 아이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아이의 삶 전체를 다정하게 감싸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에는 몰랐던 세상이 있습니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아이 간식을 고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길가의 유기견 공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뉴스에 나오는 동물학대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워서 함께하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복슬복슬한 털, 말랑한 발바닥, 온 힘을 다해 달려오는 모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조건 없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밤늦게 귀가했을 때 잠결에도 꼬리를 살랑이는 아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곁에 와 조용히 몸을 붙이는 아이, 울고 있으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얼굴을 핥아주는 아이. 우리는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병원에 데려갈 뿐인데 아이들은 우리에게 세상 전부를 내어줍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쏟아지는 그 순수한 신뢰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를 키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존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 말없는 신호를 읽어내는 법, 불완전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법, 이 모든 것을 4발 달린 작은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오늘 밤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너의 좁고 불편한 세상에 부족한 나를 곁에 두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닿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당신 자신이 이미 충분히 다정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종이지만 분명히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